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다룬 내용을 먼저 간략히 리뷰해 본 다음에 이번 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MPCS의 기본 구조와 그 첫 요소인 수요 관리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MPCS는 생산 계획 및 통제 시스템, 즉 Manufacturing Planning and Control System의 약자로 제조기업의 수요 및 공급 관리에 관한 전술 및 운영적 의사결정의 구체적인 체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죠. 이 MPCS는 상부의 총괄적인 계획이 하단의 세부적 실행 과정으로 상세화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기능 간 정보의 흐름과 피드백 과정을 나타냄으로써 생산 관리의 계획, 실행, 그리고 평가의 순환 과정을 담고 있다 하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이 MPCS 구조의 좌측 상단에 표시된 수요 관리, 즉 Demand Management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수요 예측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했는데요. 먼저 수요는 기업 내 외적 요인들에 의해 변동하며 그 변동 유형에는 추세 변동, 계절 변동, 사이클 변동, 그리고 임의 변동 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요 예측 기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요 예측 기법은 우선 정성적인 방법과 계량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성적인 기법에는 델파이 기법, 임원 합의법, 시장조사법, 그리고 제품 수명 주기 방법 등을 예로 들었고, 계량적인 방법으로는 인과관계 모형과 시계열 분석 기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죠. 이 가운데 인과관계 모형은 단순 회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고, 시계열 분석으로는 단순 예측법, 이동평균법, 단순 지수평활법, 추세를 고려한 지수평활법, 계절성을 고려한 지수평활법, 그리고 추세와 계절성을 함께 고려하는 홀트-윈터스 모형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적 지표, 즉 트래킹 시그널 관리 등을 포함해서 수요 예측과 관련된 유의사항들에 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유통 단계별 보충 요구량을 취합하는 DRP의 개념도 소개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MPCS에서 수요 관리와 연계되는 생산 계획에 관해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MPCS 구조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수요 관리와 연계되어 있는 판매 및 생산 계획 SOP, 즉 Sales and Operations Planning, 기준 생산 계획 MPS, 즉 Master Production Schedule, 그리고 최종 조립 계획 FAS, 즉 Final Assembly Schedule 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들은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생산 계획 기능을 차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SOP, 즉 판매 및 생산 계획부터 살펴보시죠. 판매 및 생산 계획, 즉 SOP는 Sales and Operations Planning의 약자로 총괄 생산 계획, 즉 APP, Aggregate Production Planning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SOP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총괄적인 수급 계획으로 기업의 경영 계획과 생산 시스템의 접점 역할을 하는 중기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 계획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1년 동안 기업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판매해 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SOP는 경영계획 내에 포함되는 생산 부문의 총괄적인 활동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P에서는 경영계획과 부합되게 계획 기간, 즉 Planning Horizon을 1년으로 잡고, 또 계획에 사용되는 시간 단위, 즉 Time Bucket은 일반적으로 분기 또는 월 단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대상은 개별 제품 단위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아래쪽에 있는 기준 생산 계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SOP에서는 주로 제품군 또는 전체 제품을 나타낼 수 있는 총량적인 단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 및 생산 계획은 전체 경영 계획에 담겨 있는 다른 부문, 예를 들면 마케팅, 재무, 엔지니어링 등의 중기적인 계획과 연계되어서 통합적 조정 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근 발전된 정보 시스템 기능을 활용한 통합 경영 계획, 즉 IBP, Integrated Business Planning의 개념으로 진화해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SOP의 전체적인 특성을 일단 이해를 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SOP의 수립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SOP는 1년이라고 하는 중기적인 계획 기간에 걸쳐 분기별 또는 월별 계획 시간 단위별로 총괄적인 판매 물량, 생산 규모, 재고 수준, 수주 잔량, 소요 인력 규모 등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셈이 되는데요. 이러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그래프를 이용하는 접근 방법과 수학적 모형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모색하는 접근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접근 방법을 택하든 두 가지 경우 모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측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전체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려되는 비용 요소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슬라이드에 나타낸 것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즉, 재고 유지 비용, 품절 또는 수주 잔량 비용, 하청 비용, 채용 또는 해고 비용, 잔업 또는 조업 단축 비용 등이 대표적인 비용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비용의 합계가 최소화되는 SOP를 수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 접근법부터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활용한 접근법은 예측된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방안인 생산 계획안을 그래프와 표로 나타내고 방안별 총 비용을 비교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SOP 수립을 위해 고려되는 방안에는 일반적으로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균등 생산 전략, 즉 레벨 스트래티지, 수요 추종 전략, 체이스 스트래티지, 그리고 혼합 전략, 하이브리드 스트래티지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균등 생산 전략은 고정적 자원을 사용해서 생산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요 변동은 재고의 증감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말합니다. 슬라이드 아래 그래프에서 A가 균등 생산 전략을 나타내고 있는데,
생산량이 일정하게 고정되므로 수요가 생산보다 적은 시기에는 재고를 축적하고 수요가 생산보다 많은 시기에는 축적된 재고를 소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재고가 부족하게 되면 품절 또는 수주 전량을 감내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겠죠. 이 균등 생산 전략은 자원이 고가이거나 변경하기 힘들 경우에 유용하게 채택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수요 추정 전략은 수요의 변동에 맞추어 자원을 변동시켜 생산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조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수요 추정 전략은 아래 그래프에서 B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은 시간 외 근무를 하거나 추가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해고 또는 조업 단축을 하면서 대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방안은 균등 생산 전략과 대조적으로 자원이 저렴하거나 비교적 쉽게 조정할 수 있을 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혼합 전략은 균등과 추종 전략이 혼용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그림에서는 C로 표시되어 있는데 비수기에는 순수 균등 생산 전략보다 낮은 생산 수준을 유지하고 성수기에는 높은 생산 수준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순수 균등 전략보다 재고는 낮게 유지될 수 있지만 생산 수준 변동에 따른 채용 또는 해고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래프 접근법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등 생산 전략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 사항에서 연간 수요가 8,500톤으로 예측되는데 기초 재고 100톤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8,400톤을 생산하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분기별로 2,100톤씩 균등하게 생산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표에서 보듯이 1, 2분기에는 생산이 수요보다 많으므로 재고가 축적되어서 2분기 말에 기말 재고 1,600톤이 남게 됩니다. 반면에 3분기에는 수요가 생산을 능가하므로 그동안 축적해둔 재고를 소진하고 3분기 기말 재고가 100톤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어서 4분기에도 생산보다 수요가 많으므로 3분기 말 재고 100톤과 단기 생산량으로 수요를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균등 생산 전략을 취하면 재고 유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기존 20명의 인력으로는 2100톤을 생산할 수가 없으므로 추가로 22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충족되므로 분기별 수주 잔량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수요 추종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수요 변동에 따라 생산을 변동하는 수요 추종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윗부분의 표에서 보면 1분기의 수요가 1600톤인데 생산이 1500톤으로 표시된 것은 기초 재고 100톤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2분기부터는 수요만큼 생산하는 것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기말 재고가 생기지 않게 되고 수주 전량도 없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생산 수준이 분기마다 변동하므로
그때마다 체용과 해고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마지막으로 혼합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비수기에 낮은 수준의 균등 생산을 하고 성수기에 높은 수준의 균등 생산을 해서 균등 전략과 수요 추정 전략이 혼합된 방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분기에는 기초 재고를 빼고 합계 2600톤이 필요하므로 분기별로 1300톤을 일정하게 생산하고 3, 4분기에는 합계 5800톤의 수요가 예상되므로 분기별로 2900톤 수준으로 균등 생산하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 경우 1분기에 1300톤 생산에다 100톤 기초 재고를 합하더라도 수요 1600톤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므로 200톤은 다음 분기에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톤의 수주 잔량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수주 잔량은 2분기 생산량 1300톤 중에서 200톤을 충당하고 나머지 물량 1100톤으로 단기 수요 1100톤을 충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요령으로 3분기에 수주 잔량이 발생하고 4분기 생산에서 이를 충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혼합 전략을 적용하게 되면 생산 수준의 변동에 따라서 채용과 해고가 발생하고 수주 잔량이 생기지만은 재고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 세 가지 전략의 내용을 예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 방안들에 대한 총 비용 분석은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때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교재 예시에서 혼합 전략이 가장 비용이 적게 나타나는데 언제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수학적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P 수립에 적용되는 수학적 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지닌 선형계획 모형 LP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계획 모형은 여러분들이 계량 경영 분석 과목에서 배운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판매 및 생산 계획을 위한 모델의 목적 함수식과 대표적인 제약 조건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윗부분에 표시한 목적 함수는 총 판매액에서 재고 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최대화하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용에는 재고 비용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간단히 개념 소개를 위한 목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재고 비용만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 함수를 이익 최대화 대신에 비용 최소화하는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제약 조건의 첫 번째 식은 분기별 판매량이 분기별 수요보다 클 수 없다 하는 것을 부동식으로 표현하였고 두 번째 식은 분기별 생산량이 분기별 설비 능력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식은 재고 균형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기말 재고는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생산 마이너스 단기 판매로 계산되는 것이죠. 마지막 조건은 모든 변수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형계획 문제의 모형 설정과 그 해법인 심플렉스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계량 경영 분석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중기 총괄 계획인 판매 및 생산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MPCS에서 SOP 블록 아래에 있는 기준 생산 계획, 즉 MPS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생산 계획, 즉 MPS, Master Production Schedule은 앞에서 이야기한 SOP 바로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데, 중기 계획인 SOP와는 달리 단기 생산 계획으로 SOP의 총괄 단위를 개별 품목 단위로 세분한 계획입니다. MPSS는 일반적으로 계획 기간, 즉 Planning Horizon이 3, 4개월 정도로 SOP의 1년보다 짧게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획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서는 안 되고, 적어도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누적 리드 타임보다는 길게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MPS가 수립되면은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재 소요량 계획 MRP에서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를 구매해서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리드 타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MPS에서는 계획 시간 단위, 즉 타임 바켓도 SOP보다 짧은 단위를 사용합니다. 즉 SOP에서는 분기 또는 월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MPS에서는 주 또는 일별 시간 단위로 세분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준 생산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언제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상세 계획이므로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기준이 되는 계획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MPS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품목에 대한 수요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객 주문 정보도 활용하여야 하므로 앞에서 살펴본 수요 관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MPS는 개별 품목에 대한 상세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개별 품목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에서 말하는 것인지는 제조 환경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 제조 환경을 계획 생산, 즉 MTS, 주문 조립 생산, ATO, 주문 생산, MTO 등으로 구분하고 MPS 대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TS 환경은 수요 예측을 토대로 계획 생산을 한 다음에 완제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가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MPS는 왼쪽 그림과 같이 제품 구조, 즉 BOM의 최상단에 있는 완제품 수준에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가운데 있는 ATO의 경우는 여러 종류의 부품이나 원재료를 이용해서 반제품을 생산해 두었다가 고객 주문을 받아 구체적으로 사양이 확정되면은 반제품을 조립해서 공급하는 체제입니다. 이런 ATO 환경에서는 완제품 수준에서 MPS를 작성하기보다는 중간 레벨의 반제품 수준에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주문하는 시점에 어떤 사양을 선택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 MTO는 고객 주문이 접수되면 원하는 사양에 맞추어 생산하기 시작하는 체제입니다. 이 환경에서는 미리 고객이 원하는 사양을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반제품이나 완제품 수준에서 계획 수립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아래 수준에 있는 자재 조달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 됩니다. 이제 MPS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했으니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 구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예시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생산 계획 MPS는 재고를 최소화하면서 계획 시간 단위별로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공급 계획을 작성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슬라이드에서 나타낸 것과 같은 구조의 기록표가 활용됩니다. 기록표의 가로축을 보시면 8주의 계획 기간을 주별 시간 단위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주가 현재 시점을 나타내고 1주보다 왼쪽은 전기분 past due를 의미하고 1주에서 오른쪽은 미래의 시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의 왼쪽 칸에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취하는 활동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두 줄 수요 예측과 고객 주문은 수요 측면의 내용이고, 아래 세 줄에 있는 예상 재고, 약속 가능 물량, 그리고 기준 생산 계획은 공급 측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요 예측은 100% 확실하지 않아서 오류를 지닐 수 있지만은, 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기법으로 수요를 추정한 값을 말하고, 고객 주문은 아직 출하되지는 않았지만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해 놓은 확실한 수요 물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상 재고는 기초 재고에 단기 MPS 생산량을 더하고 고객 주문 물량이나 혹은 수요 예측치를 차감하여 얻어지는 값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 고객 주문 물량을 차감할지 아니면은 수요 예측치를 차감할지 하는 것은 해당 시간대가 현재로부터 가까운 시점인지 아니면은 먼 시점인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의 구분을 표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수요 울타리, 즉 Demand Time Fence와 계획 울타리, 즉 Planning Time Fence의 개념입니다. 수요 울타리 DTF는 수요 측면의 관리를 위해서 현재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잡힌 울타리를 말하는데, 이 DTF 안쪽에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상 재고 계산을 할 때는 확실한 고객 주문 정보를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미래 시점까지의 수요 예측은 이미 고객 주문으로 소진된 것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에 DTF 이후에는 수요 예측치와 고객 주문 물량 가운데 큰 값을 차감함으로써 예상 재고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 울타리 Planning Time Fence는 공급 측면의 관리를 위해 DTF보다 먼 시점에 설정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 PTF를 기준으로 안쪽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획 주문을 생성하거나 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대신에 계획 담당자가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처럼 타임 펜스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산정되는 예상 재고의 값이 엄수가 되지 않도록 해당 시간 단위에 적정 규모의 MPS가 설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약속 가능 물량, 즉 ATP, Available to Promise는 고객 주문에 대해 약속할 때 활용하는 정보인데, MPS가 잡혀있는 시간대에 공급 가능한 물량에서 다음번 공급 물량이 나오는 MPS 시점까지의 누적 주문량을 차감해서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 ATP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위해서 수요 예측치를 차감하지 않고
실제로 접수되어서 확실한 주문 물량을 체감하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 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ATP의 계산식은 슬라이드에서 요약된 것과 같이 1주차는 기초 재고 플러스 MPS가 있으면 이 MPS를 더하고 다음번 MPS 전기까지의 고객 주문을 누적해서 차감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주차 이후에는 MPS에서 다음번 MPS 전기까지의 고객 주문을 합계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교재에서 예시된 MPS의 기록표 수치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MPS가 MPCS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서 그 역할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생산 계획 MPS는 슬라이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기능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MPS는 SOP를 세분한 개별 품목에 대한 단기 생산 계획으로 개별 품목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부품이나 원재료 등에 대한 자재 소량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투입 정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PS 정보는 아래쪽에 있는 MRP를 거쳐서 생산 현장으로 내려가는 생산 지시와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구매 주문의 기준이 되므로 생산 계획 및 통제 시스템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MPS는 ATO 환경 하에서는 최종 조립 계획 FAS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FAS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ATO 환경에서는 MPS를 통해 주요 부품 또는 옵션품의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제품은 고객 주문이 들어와 확정적으로 사양이 명시되면 MPS에 따라 생산하여 준비해둔 반제품을 최종적으로 조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조립 계획, 즉 FAS, Final Assembly Schedule의 경우 계획 기간, Planning Horizon의 길이는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데 걸리는 리타임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품목 생산에 필요한 누적 리타임보다 긴 계획 기간을 갖는 MPS보다 훨씬 단기적인 성격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 시간 단위도 일 또는 시간으로 표현되는 세부적인 타임 바켓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은 FAS의 구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다음 슬라이드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간단한 FAS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MPS는 어떤 품목을 언제 얼마나 생산하는지를 계획하는 것으로서 공정 순서까지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FAS, 즉 최종 조립 계획에서는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공정 순서, 필요 자재, 수량, 작업장, 그리고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판매 및 생산 계획, 즉 SOP, 기준 생산 계획, MPS, 그리고 최종 조립 계획, FAS 등 생산 계획에 관한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그 내용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략히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SOP,
MPS, 그리고 FAS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판매 및 생산 계획, 즉 SOP는 Sales and Operations Planning의 약자로 총괄 생산 계획, 즉 APP, Aggregate Production Planning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통합적 경영 계획, 즉 IBP, Integrated Business Planning의 개념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SOP는 계획 기간, 즉 Planning Horizon이 1년 정도가 되는 중기 계획이고, 계획 시간 단위, 즉 Time Bucket은 분기 또는 월 단위가 사용되며, 계획 대상은 총괄 계획이므로 제품군 또는 전체 생산량이나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고 했죠. 이 SOP의 수립 방법으로는 균등 생산 전략, 수요 추종 전략, 그리고 혼합 전략 등을 포함하는 그래프 활용법뿐만 아니라 선형계획과 같은 수학적 최적화 기법 등을 활용해서 수립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기준 생산 계획, 즉 MPS는 Master Production Schedule의 약자로 총괄적으로 다루는 SOP보다 더 세부적인 개별 품목에 대한 생산 계획으로, 계획 기간, 즉 Planning Horizon은 SOP보다 짧은 3 내지 4개월 정도인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렇다고 누적 생산 리타임보다 짧아서는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 기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계획 시간 단위, 즉 타임 바켓은 주 또는 일별 단위가 적용된다고 했으며, 계획 대상은 MTS 환경에서는 개별 완제품 수준에서 MPS가 수립되고, ATO 환경에서는 주요 부품 수준에서 MPS가 수립된다고 했죠. 그리고 기준 생산 계획표에서 예상 재고 잔량, 즉 PAB, Projected Available Balance의 계산은 계획시간 울타리, 즉 Demand Time Fence 이전일 경우에는 기초 재고에 단기 MPS를 더한 값에서 고객 주문을 차감해서 산정이 되고, Demand Time Fence 이후에는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 MPS를 더한 값에서 고객 주문 또는 수요 예측 가운데서 큰 값을 차감해서 얻어진다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아울러 약속 가능 물량, 즉 ATP, Available to Promise는 1주차인 경우에는 기초 재고 플러스 MPS에서 다음 MPS 전까지 고객 주문 합계를 차감해서 산정이 되고, 2주차부터는 MPS에서 다음 MPS 전까지 고객 주문 합계를 차감해서 얻어진다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조립 계획, 즉 FAS, Final Assembly Schedule은 ATO 환경에서 MPS로 주요 부품에 대한 준비를 해두고, 구체적인 고객 주문이 접수되면은 최종적인 완제품의 조립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 계획을 FAS로 수립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다룬 이러한 생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에서 어떤 자재가 언제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한 자재 소요량 계획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자재 소요량 계획은 흔히
종속 수요 항목에 대한 재고관리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이 종속 수요에 대한 자재소요량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독립수요 항목을 위한 전통적인 재고관리 개념과 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주제는 독립수요 항목의 재고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재고관리는 교재 제6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미리 예습을 좀 하고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